실족에 그 어그러짐이 없다 그래놓고 곤괴 방차 그랬습니다. 곤괴도 또한 이어갔다. 예? 왜 그러냐면 건은 하늘이고 고는 땅입니다. 그 천과 지로서 만물을 다 놨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단전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단전을 쭉 한 겁니다. 근데 단전 말고도 문원전이 있는데 이 문원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단전, 상전 이걸 모든 그 64개 다 공자님이 붙이시고서도 이 건과 곤의 그 덕이 하도 커서 도저히 그냥 말 수가 없어서 다시 이 문헌으로서 글로서 다시 또 설명을 공자님이 붙이셨어요. 그래서 문헌전은 건괴와 곤괴만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앞으로 또 상전이 나오네요. 자, 보시죠. 단상 이렇게 나갔죠. 단상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문헌전이 나온다고요. 자, 이제 상전입니다. 상활 천행건 군자 이 자강불식 그랬습니다. 예. 상을 설명한다 이 말이죠. 상을 설명한 상으로서 이건 지금 무슨 상이냐면 원래 이 상이라고 그러면 효사를 얘기하지만 이 상전은 대상전과 소상전으로 나뉩니다. 대상이라고 하는 건 괴사를 그 상으로서 설명한 걸 대상이라고 그러고 소상전이라고 하는 거는 효사를 설명한 것을 소상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서 상화를 그럼 보겠습니까? 이거는 대상전이죠. 천행건 하늘의 운행이 건강하니 튼튼하니 군자 이 자강불식 군자는 이로써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 이 말이죠. 힘써서 쉬질 않아요. 힘써 노력하고 쉬질 않아요. 상자 괴지 상하 양상 그랬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괴에서 위 아래 그죠? 윗괴 아랫괴의 두 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또한 미칠 급자는 또한입니다. 급 양상지 육효 그랬습니다. 그 두 위 아래의 상과 양상 뭐죠? 위와 아래의 6효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설명한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주공 소계지사야 주공이 단바의겠죠. 개 소계니까 단바의 말씀이다. 그죠? 주공이 단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놓고 천 건괴지 상이야 그랬습니다. 하늘은 건괴의 상이다. 네, 그래서 건의천이 되는 거죠. 범 중괴자 개취 중의 차독 불연자 천일이 그랬습니다. 천일이이 그랬네요. 무릇 중괴하면 모두 그 중첩된 뜻을 취해요. 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중괴라고 하는 거는 이 세 개 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에? 이걸 단괴예요. 이 무거울 중자는 거듭이라는 뜻입니다. 거듭했다 이 말이에요. 위에 또 하나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중괴한 거죠. 물론 이것도 중괴죠. 응? 이렇게 있고 위에 뭐 이렇게 왔다. 이것도 다 중괴예요. 예? 그러니까 6효로 이루어진 건 다 중괴가 된 거란 말이죠. 중괴가 아닌 단괴는 3개 효로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예. 중괴를 하면 그 중괴되어 있는 중첩된 뜻을 취해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게 뭐예요? 지 위에 지니까 지천태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중첩된 뜻을 취하는데 여기서는 말이죠. 차독 불연자예요. 여기선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여기선 유독 이거 하나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것은 왜? 천일이 하늘은 하나일 때문이야. 하나일 뿐이야. 예? 다만 하늘은 다만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단언 천행 즉 견기 일일 일주 이 명일 우 일주 약 중첩지상이에요. 중복지상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다만 천행을 말한다면, 언천행, 천행을 말한즉 견기 1일 1주예요.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 하늘의 운행이 그렇지 않습니까? 태양이 떠서 한 바퀴를 돌고, 이 명일 우 1주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또 한 바퀴를 돈단 말이죠. 이것은 중복지상이야. 중첩이 아니라 중복된다고 하는, 거듭된다고 하는 상이라 이 말이죠. 비지건이 불능이야. 그래서 이것은 강건함에 이루고 상으로 비지. 건강하다. 부정에 부정 같은데. 예, 그런데 강건함에 이르지 않음의 불능이야. 할 수 없는 것이 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강건함에 이르렀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강건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강건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늘 한 바퀴 돌고 또 내일도 똑같이 돈다 이 말이죠. 그 강건함으로써. 그러니까 강건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벌써 한 800년 전, 900년 전 말이니까 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군자법지입니다. 법이라는 건 본받는다는 얘기예요. 군자가 그것을 본받았어. 그래서 불이 인욕 해기 천덕지 강 즉 자강이 불식의 그랬습니다. 군자가 이를 본받음으로써 인욕 그 사람의 욕심으로써 해기 천덕지강 그 하늘의 천덕의 강건함을 해롭게 하지 아니하는즉 자강이 스스로 강건하게 노력하지 하여 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쉬지 않고 스스로 노력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군자가 그것을 본받아서 그 천도의 운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천덕의 강건함이에요. 그것을 본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힘써 노력하지 그렇게 쉰다. 여기서 쉰다는 건 아이고 힘드니까 잠깐 쉬자 이 말이 아니라 하지 않는 거죠. 식이라는 건 그 불식하지 않는다. 그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침이 없이 노력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후에 상활, 천행, 건, 군자, 이 자강불식 이것은 지금 괴사를 설명한 대상이고 그 밑에 잠용, 물용, 양재하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소상이 되겠죠. 그죠? 지금 초효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초구. 잠용, 물용. 물에 잠긴 용인이 쓰지 말라라 하는 것은 양이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양재하야. 양이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양의 기운이라는 건 위에 있어야 되는 거고 음의 기운은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그 양이 맨 밑에 아래가 있으니까 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혈용지혜전은 덕시보야 그랬습니다. 나타난 용이 바두에 있다. 용이 바두에 나타나 있다 하죠. 그것은 덕을 넓게 편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종일건건 반복도야 그랬습니다. 종일토록 힘써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반복한다는 도이다. 이 학문이란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학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학이라는 건 배우는 겁니다. 그죠? 이 습은
익힌 습자잖아요. 배워서 익히는 건데 요 습의 의미가 뭐냐면 원래 음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음식을 처음에 한번 끓여서 먹는데 그 다음에 자꾸 덮이면 이것이 무르익어서 무르익는다는 거죠. 자꾸 그때마다 데피면 먹을 때마다 거기서 따온 것입니다. 이 습이. 우리가 무슨 생선조림 같은 걸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한번 먹을 때는 이게 그 가시가 말이죠. 이 딱딱하고 찔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걸 먹을 때 덮이고 한번 데워서 먹고 그 다음에 또 젓다 또 덮이고 계속 덮이면 나중엔 이 생선 뼈마저도 부슬부슬부슬 그게 다 물러가지고 씹히는 거와 마찬가지죠. 원래 거기서 나온 것이 습입니다. 그래서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습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공부라는 건 반복도야.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 반복. 반복도야. 종일건건이라는 건 반복돼. 종일토록 힘써 노력한다고 하는 건 자꾸 반복해서 익힌다 이 말이죠. 그리고 복은 방복반 그랬습니다. 바에다가 복에서 기억이 붙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복이 아니라 박이었을 수도 있죠. 그때 음으로는 박이네요. 그때 음으로는 그 지역 음으로는 지금 우리가 조선조 그 세종대왕 때하고 한자 음이 달라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선시대 때 그 당시에 벼슬아칠 이름에 보면 이름이 뭐 김자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벼슬아치 이름을 자지라고 붙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자지가 뭐 박자지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자지라고 의미 나오면 그 어렸을 그때도 막 애들이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의미 자지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 이 한글 정리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음물 다 같이 만들어 버렸잖아요. 정 아닙니까? 그러나 이 음은 원래 정이죠. 고물의 정자예요. 근데 이 음은 원래는 이게 정입니다. 정.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맞춤법이니 뭐니 통일하면서 이걸 다 없애버렸잖아요. 원래 우리가 붕어, 잉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이렇게 쓰던 겁니다. 붕어가 요 위에 꼬리가 달린 이게 이렇게 어가 있었단 말이죠. 이응이. 그래서 붕어입니다, 이게. 잉어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어입니다. 이어예요. 이어. 왜냐하면 이게 잉어라고는 리자예요. 그래서 원래는 요즘 말로 하면 리어입니다. 리어. 그러니까 어라고 쓰려니까 이게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란 말이에요. 그 당시 음이. 그러니까 이어예요. 그게 잉어가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정씨는 다산 정약용 선생 같으면 정약용이죠. 근데 정북창 선생 같으면 정북창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이걸 다 그냥 통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많이 있죠.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반복도야, 종일건건한 반복도야 해놓고서 그 밑에 본역작복입니다. 또한 이 복을 엎어질 복자로도 쓴 것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 판본도 있더라 이 말이죠. 그 주자가 보니까 그 이전에 내려오던 책 중에는 반복했을 때 요 복자를 요 밑에 엎어질 복자로 쓴 책도
것도 있더라 하는 걸 지금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반복이라고 한 건 중복 선행지입니다. 중복해서 실천한다는 뜻이다. 예? 중복. 거듭거듭 중복해서 실천한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혹약제어는 지인 무구야 그랬습니다. 아까 혹약제언 나왔지 않습니까? 사유에서 나오던가. 예. 혹약제언은 무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혹약제언 사유의 그것은 지인 무구. 나아감에 허물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뛰니까 하늘로 향할 거니까 이게 나아감에 허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을 쳐서 만약에 지금 어디를 여행을 가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이번에 여행 내가 가는데 이게 좋겠느냐 나쁘겠느냐 점을 쳐서 건께 사유가 나왔다. 그럼 어때요? 여기 나왔잖아요. 진무구야. 아, 나아가는 것에 이게 해로움이 없구나. 갈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가이진이 불필진이야 그랬습니다.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지만 반드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거네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예? 나아갈 수는 있어요. 가이진 나아갈 수는 있으나 불필진이야 반드시 나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용이란 놈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뛰어서 이미 물은 떠났단 말이죠. 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아갈 수는 있어요. 앞으로. 그러나 꼭 나가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교가 나왔을 때. 자, 그다음에 비룡제처는 대인조야 그랬습니다. 나는 용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대인의 일이에요. 네? 대인. 큰 사람이죠. 높은 자리에 있는 그 대인의 일이에요. 대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조해서 뭐 여기 조조반 조 해놓고 그 다음에 조 해놓고 유 자기야 지을 짝자와 같다. 짓는다는 것과 같다. 무엇을 일을 한다는 것과 일을 만든다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항용유해 영불가구야. 높이 올라간 용인이 후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가득 차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려오는 거죠. 그죠? 올라가면. 그 다음에 용구 천덕 불가위수야. 천덕은 이 하늘의 덕이죠. 불가위수. 이런 경우에 우두머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해놓고 양강 불가위 물선 고 유경자 개변이 길 그랬습니다. 이것은 양의 강건함이 불가위 물선이에요. 만물의 앞이 앞선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만물보다도 그 천덕이라고 양의 강한 기운이 만물의 그 운행에 앞서서 나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 모든 것이 그 천지 만물의 운행 안에 있지 그 앞서서 그보다 더 뛰어나가서 앞에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고 유강 개변이길 그러므로 6개의 양이 모두 다 변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길한 것이라는 거죠. 천행 이하 선유 의지 대상 그랬네요. 여기 보면 요 앞에 보시면 대상전에서 상활 천행건 그랬지 않습니까? 예? 요 천행건 해놓고 천행고 밑에 군자이 자강불식이라고 한 거죠. 요 이하 군자이 자강불식 이것은 그 말이에요. 선유 의지 대상. 천행 이하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상활 천행건 군자이 자강불식 이것은 옛날 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을 대상이라고 그랬다. 그죠? 대상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잠용 이하 선유 의지소상. 잠용, 물용 여기서부터 쭉 나오는 거는 효사를 설명하니까 소상전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선대 유가들이 옛날에 그것을 소상이라고 했어요. 후방차 그 뒤로 나오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질문이 이 문헌을 시작하면 문헌전이 또 굉장히 철학적이거든요. 앞으로 이게 저 뒤로 갈수록 이제 이 설명들이 없거나 그렇죠. 앞에 건괴가 제일 많고 네. 그 다음에 곤괴는 한 그 반쯤 되고 그 뒤로 가면 이제 설명이 간략간략하죠. 그 갈갈한 이유가 앞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건곤에서 모든 걸 설명을 거의 다 하잖아요. 만물에. 네.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것들이니까 그 나머지는 다. 그래서 그 천덕, 하늘의 덕성과 곤덕, 땅의 독성, 이 지덕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공자님이 할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문헌전도 건괴와 곤괴에만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게 참 문헌전을 앞으로 읽어보시면 그 사덕, 아까 말씀드린 원형, 이정, 사덕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행동 거지 모든 거에 영향을 미친 그 소위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다 주역에서 나왔고 특히나 그 주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이 건괴 문헌전에서 다 나왔습니다. 네, 건괴에서 나옵니다. 이게 전부 다 원형이정 그 사덕 안에서 다 있어요. 말하자면 태어나고 성장하고 열매 맺고 완성돼서 죽고 그 다음에 시와 종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이 반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고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산에서 나오는 내용하고 합쳐지고 해서 송나라 때에 들어와가지고 이학을 이루고 거기서 성이라든지 명이라든지 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꾸 첨가합니다. 기라든지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는 주자 때에 이르러가지고 성리학으로 완성이 되고 그게 고려조에 우리한테 넘어오고 그 다음에 조선조에 넘어와서 이제 국학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의 어떤 풍습이나 예의나 범절 모든 것의 근원을 이룬단 말이죠. 그것이 뭐냐? 이 주역의 건괴에서 모든 것이 나오게 됩니다.